68배 한기준은 은퇴한 학교 교장으로 검소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닌 인물입니다. 주름진 얼굴과 살짝 굽은 허리를 가졌지만 또렷한 목소리와 깊은 눈빛에서 그의 강인한 내면이 엿보입니다. 그는 교직 생활 45년과 아내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해 마음의 풍요로움을 쌓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낡은 운동화와 바람막이를 입은 평범한 노인이지만 실제로는 1,5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입니다.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 홀로 생활하며 그녀가 생전에 함께 꿈꿨던 장학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준의 내면에는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세태에 대한 실망감과 서글픔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아내의 꿈이었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진정한 가치는 지갑의 두께가 아닌 마음의 깊이에서 오는 법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산 영도의 겨울 끝자락, 하늘은 흐리고 바다는 잿빛이었습니다. 한기준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오래된 바람막이를 걸친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허리는 살짝 굽어 있었고 주름진 손에는 피처폰과 바래진 종이 통장을 쥐고 있었죠. 영도 제1은행 앞에 도착한 한기준은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차가운 얼굴을 감쌌습니다. 은행 내부는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고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기계적인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한기준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VIP 상담석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는 강세아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VIP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한기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강세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VIP 고객님이신가요? 라고 물었죠. 그렇습니다. 강세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한기준의 낡은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어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기준입니다. 강세아는 컴퓨터를 확인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에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데요. 예약도 안 되어 있으시고요. 한기준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이 계좌로 확인해 보세요. 강세아는 통장을 받아들고 잠시 확인했지만 곧 한기준에게 돌려주며 말했죠. 일반 통장이시네요. VIP 상담은 자산 5억 원 이상 고객님께만 제공됩니다. 예약 없으시면 일반 창구로 가시죠. 한기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어요. 오랜 세월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평가받는 현실이 서글펐죠. 그럼에도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통장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준의 짧은 대답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강세아는 이미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더 이상 한기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기준은 한때 학교 교장으로 퇴직하고 평생 모은 재산과 상속받은 토지를 숨기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영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을 천천히 오르며 한기준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어쩌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이 나왔죠. 바다는 여전히 흐렸고 겨울의 마지막 바람이 그의 낡은 바람막이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기준은 문을 열자마자 텅 빈 공간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적막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45년 만에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지 이제 3년. 그 빈자리는 여전히 커다란 구멍처럼 남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몸을 묻고
한참을 앉아 있던 한기준은 천천히 일어나 방 한쪽에 자리한 오래된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와 낡은 가죽 지갑이 나왔죠. 조심스럽게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어요. 토지대장, 예금 통장들, 주식 증명서, 그리고 재단 설립 서류까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검소하게 살았던 그의 삶과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만들어낸 자산은 1,500억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내와 변호사 그리고 자신뿐이었어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구먼. 한기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피처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어요. 그곳에는 아내와 함께한 마지막 여행 제주도의 사진이 간직되어 있었죠. 남들은 최신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라 권했지만 이 폰에 아내의 목소리와 추억이 담겨 있어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의 얼굴에서 그가 항상 듣던 대답이 들리는 듯 했죠.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지. 기준 씨, 서류들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세 처음 교사가 되어 시골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검은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던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는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찼던 시절이었죠. 한기준은 천천히 일어나 침실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오랫동안 열지 않은 구석에 손을 뻗었어요. 검은 비닐 커버에 쌓여있는 정장 한 벌. 10년 전 은퇴 기념으로 아내가 사준 맞춤 정장이었죠. 단 한 번 퇴임식에서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고급스러운 검은색 울 소재 정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기준은 옷을 잠시 바라보다가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작은 먼지를 털어내고 주름진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었죠. 무언가 결심한 듯 한기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장 옆에 흰 셔츠와 검은 넥타이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두장을 열어 오래된 구두를 꺼내 닦기 시작했죠. 손길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법인데 구두에 구두약을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낡은 운동화가 아닌 윤이 나는 구두로 그곳을 다시 찾아갈 생각이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영도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기준의 마음에도 무언가 붉은 결기가 일었습니다. 내일 그는 달라질 것이었죠.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작은 교훈을 주기 위해 아내가 항상 말하던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한기준은 자신의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한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그의 집 창문 너머로 단단한 결심이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영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기준은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 정장에 흰 셔츠 그리고 단정하게 맨 넥타이까지. 흰머리는 정갈하게 빗어 넘겼고 오랜만에 꺼낸 고급 시계가 손목을 감쌌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날의 기세를 되찾은 듯했죠. 오랜만이구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한기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은퇴 후 이런 차림새는 처음이었습니다. 검은 가죽 서류 가방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넣었고 가슴 주머니에는 아내의 사진을 조심스레 간직했죠. 집을 나서는 한기준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리 당당했습니다. 버스 대신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흘끗 보며 물었죠. 어르신,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가 봅니다. 한기준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래, 중요한 약속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도 제1은행 앞에 도착한 한기준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천천히 내렸어요. 입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당당한 걸음으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내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기준을 본 입구의 안내 직원이 먼저 다가왔죠.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한기준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안내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기준은 기다리는 동안 어제 자신을 무시했던 VIP 창구를 바라보았어요. 강세아는 오늘도 그곳에 앉아 있었고 전혀 다른 모습의 한기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다른 정장 차림의 고객으로만 보였겠죠. 고객님, 지점장님께서 곧 뵐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준은 안내를 받아 VIP 상담실로 향했어요. 그곳을 지나칠 때 우연히 강세아와 눈이 마주쳤지만 강세아는 그저 공손하게 고개만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어제의 그 노인을 알아채지 못했죠. VIP 상담실에 들어서자 지점장 김민우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한기준은 서류 가방을 열어 몇 가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제 계좌들을 전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이 커졌어요. 토지대장, 주식증명서, 그리고 여러 은행의 VIP 통장들, 그것들이 모두 한기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이 정도의 자산이라면 김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기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총액은 1,500억 정도 됩니다. 내 평생 모은 재산과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땅의 가치죠. 김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들어 본점에 연락했어요. 네, 지금 바로요. 최우선 VIP 고객님이십니다. 네, 1,500억 규모입니다. 전화를 끊은 김민우는 한기준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준 고객님, 저희가 미처 알아뵙지 못했군요.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기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오늘 안에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김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저희 은행에 무슨 불편함이라도 있으셨습니까? 한기준은 대답 대신 창가로 시선을 돌렸어요. 영도 바다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 은행에 왔었습니다. 한기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통장을 들고서요. 김민우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셨군요. VIP 상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직원이 있더군요. 한기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돈은 내 인생입니다. 4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아내와 함께 검소하게 모은 돈이고 선친이 남겨주신 땅이죠. 나를 무시한 그날 이 은행과의 인연을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김민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1,500억의 자금이 한순간에 빠져나간다면 지점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죠. 그는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 바로 본점 전무님과 은행장님께 연락해 주세요. 최우선 사안입니다. 한기준은 그런 김민우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든 자신에게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태에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한 고객님, 혹시 어제 응대했던 직원이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김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세아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즉시 인터폰을 통해 강세아를 VIP 상담실로 호출했어요.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강세아가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지점장님? 강세아는 한기준에게 공손히 인사했지만 여전히 그가 어제의 그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김민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대리, 이 고객님을 기억하십니까? 강세아는 당황한 기색으로 한기준을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한기준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어제 가지고 왔던 그 낡은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세아의 눈이 커졌어요. 순간 혼란스러운 표정이 지나갔고 이내 충격과 당혹감으로 변했죠. 어제 오신 강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기준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제는 VIP 고객이 아니라며 일반 창구로 가라고 하셨죠. 강세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어요.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죠. 사람을 돈으로 보는 눈, 그게 당신들 문제입니다. 한기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내가 낡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나의 가치까지 낡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강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때 VIP 상담실 문이 열리고 본점 전무와 은행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한기준 고객님, 저는 제1은행 이상훈 은행장입니다. 은행장이 곧바로 한기준에게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무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은행의 큰 실수였습니다. 어떻게든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기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영도대교 너머로 부산항이 보였습니다. 많은 배들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인생과도 같았죠. 누구나 겉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가르쳐온 것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기준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점점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강세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한 부끄러움과 후회가 얼굴 가득했어요. 한기준의 눈에서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그것은 영도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였죠. 이것은 제가 설립하려 했던 장학재단 서류입니다. 한기준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아내와 함께 꿈꿔왔던 일이었죠. 영도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재단입니다. 은행장 이상훈이 서류를 살펴보았어요. 재단 설립 계획서에는 초기 자본금 500억과 운영 방안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훌륭한 계획이십니다. 이상훈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한기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죠. 저는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겉으로 보기에 문제아라도 그 안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강세아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깊이 후회하고 있었죠. 한 고객님,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장학재단 설립에 저희 은행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기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지만 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기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 은행이 나와 함께 지역 인재를 키우는데 힘써주세요. 그게 당신들 기회입니다. 이상훈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은행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도 약속드립니다. 전무 역시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저희가 직접 장학생 선발위원회에 참여하고 매년 기금도 출연하겠습니다. 한기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강세아를 바라보았어요. 강 대리,
강세아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당신이 이 재단의 실무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강세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모두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죠. 저에게요? 강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교훈을 장학생들에게도 전해주길 바랍니다. 강세아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꿈꿔왔던 재단이 마침내 현실이 될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상우는 즉시 실무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재단 설립을 위해 법률팀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초기 운영을 위한 사무실도 저희 은행 건물 내에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준은 고마움을 표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과연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기준 고객님, 김민우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저희 지점의 모든 직원들이 고객님의 교훈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계좌 해지 대신 장학재단으로 방향을 선회한 그의 마음은 사실 어제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내일부터 재단 설립 절차를 시작합시다. 한기준이 말했어요. 아내가 생전에 가장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세아는 여전히 울먹이며 한기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준은 회의실을 나서기 전 강세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사람을 아는 사람입니다. 강세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한기준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앞으로 모든 고객을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제게 값진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이번 일이 그에게는 작은 상처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어요. 은행장 이상훈이 한기준을 로비까지 배웅했습니다. 내일 오전 저희 법률팀이 한 고객님 댁으로 찾아가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한기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게 그를 감쌌어요. 거리를 걸으며 한기준은 오늘의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아내와 함께 꿈꿔왔던 장학재단을 드디어 현실로 만들게 된 것이죠. 영도대교를 천천히 걸으며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파란 물결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마치 아내의 영혼이 그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마음으로 보는 거였지. 한기준은 중얼거렸습니다. 다리를 건너 다른 쪽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한기준은 문득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어요. 길가의 작은 해물 칼국수 가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정장 차림이시네요. 중요한 일 보셨나 봐요. 한기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셨군요.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칼국수가 아주 맛있게 나왔어요. 한기준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아내와 자주 찾던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가끔 소박한 칼국수 한 그릇을 나누며 행복을 느꼈죠. 칼국수가 나왔을 때 한기준은 피처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재단을 시작하게 됐어. 우리가 꿈꿔왔던 대로 말이야.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한기준의 마음은 평온해졌어요. 오랜 세월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는 항상 학생들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려고 노력했죠. 식사를 마친 후 한기준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다는 그 색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집으로 향하는 길, 한기준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도 상처도 없었어요.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죠. 벤치 옆으로 한 어린아이가 공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공을 주우려다 한기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가 순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기준은 미소를 돌려주었어요. 안녕, 얘야. 할아버지, 왜 정장을 입으셨어요? 회사 다니세요?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기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멋있게 입었지.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기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생일인가요? 생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한기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작은 공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한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함이 느껴졌죠. 할아버지는 부자세요? 아이가 또 질문했어요. 한기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부자라. 그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 부자는 아니란다. 아이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기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짜 부자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란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테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한기준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너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란다. 하지만 기억해. 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어른이 되렴. 아이는 기쁜 표정으로 지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한기준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선생님, 그거 참 좋은 꿈이구나. 네, 우리 담임 선생님처럼요. 선생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기준은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의 전 생애가 교직에 바쳐졌고 항상 학생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려 노력했죠. 이 아이가 그런 스승을 만났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 할아버지. 아이는 손을 흔들며 공을 들고 뛰어갔어요. 한기준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큰 위안을 주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희망은 계속되고 있었죠.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긴 한기준은 바닷가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 바다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해안가에 도착한 한기준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바다는 더 맑고 푸르렀어요. 마치 그의 마음을 반영하듯 잔잔하면서도 깊은 에너지가 느껴졌죠. 여보, 오늘 큰일을 시작했소. 한기준은 마치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그 재단을 드디어 설립하게 됐소.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거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아내가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기준은 피처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눈으로 중얼거렸죠.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마음으로 보는 거지.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는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그는 검은 셔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빛으로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기준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정장이 아닌 평소 입던 편안한 옷을 골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겉모습을 바꿀 필요는 없었죠.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약속대로 은행의 법률팀이 방문했어요. 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기준은 처음부터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죠. 이 재단의 이름은 영도 미래 장학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한기준이 설명했어요. 법률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초기 자본금 500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제 자산의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고요. 한기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세하였어요. 한기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한기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선생님, 제게 주신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재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세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이 재단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기준은 따뜻하게 답했죠. 통화를 마친 후 한기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도의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어제보다 더 푸르렀어요. 그의 마음처럼 맑고 투명했죠. 서류 작업이 끝나고 법률팀이 떠난 후 한기준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여수로 가는 날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자주 방문했던 그곳에서 잠시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싶었죠. 버스를 타고 여수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변화했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차 줄어들고 바다와 산이 펼쳐졌어요. 한기준은 그 모든 것을 감상하며 지난 이틀간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수에 도착한 한기준은 바닷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해안가 벤치에 앉아 피처폰을 열었어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가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어요. 당신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마음으로 보는 법을 알아야 해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준은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시선을 보냈어요. 미래의 주인공들이었죠. 한 아이가 공을 쫓다가 한기준 앞에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 공 좀 주세요. 한기준은 웃으며 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건네며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어요. 이건 너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란다.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지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한기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어른이 되렴.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란다.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돌아가 놀이를 계속했습니다. 한기준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오늘따라 바다는 더욱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그의 미래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듯했죠. 1,500억보다 더 값진 것. 한기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구나. 피처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기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여수 바닷길을 따라 걸으며 그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깨달은 부자였죠.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한기준의 마음도 그처럼 넓고 깊어졌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분노와 상처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햇살이 반짝였고 바다는 그 빛을 고스란히 담아 더욱 빛났어요. 마치 한기준의 남은 인생이 그러할 것처럼 평온하면서도 깊은 의미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법. 한기준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영원히 바다에 남아 끝없이 펼쳐질 그의 선한 영향력처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